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할 거는 삼각함수. 이거 삼각함수는 1차 수업을 했었으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하는 건 생략하고 좀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하되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수로고 함수에서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삼각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구조는 다 했죠. 그래서 1차 수업 때도 특히나 강조했던 거고, 지난번에도 삼각함수 구조를 강조를 했었어요. 그치?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면서 보면, 중요한 게 이제 대수, 해석, 기하, 세 개의 파트가 삼각함수라는 하나의 제목 아래 묶여 있다. 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난관이다. 이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해서 보면 지수와 지수함수는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명료하게 구분이 되는데 삼각함수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의 제목 아래에 있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수가 생긴다. 그걸 구분하자. 왜 그런 구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수 단원 문제를 지수 함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거꾸로 지수 함수 문제를 지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옳지 못한 접근법이거든. 그런 거는 이제 수학을 즐기자, 이지랄 할 때나 가능한 접근법이고 시간이 남아들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바라는 목표가 아닐 때 그때는 그런 걸 할 만해요. 사고의 이해를 깊이 한다. 그 다음에 폭을 넓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어찌됐든 그런 구분이 필요하잖아. 삼각함수에서도 그런 구분이 명료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대수 파트는 정의와 연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해석 파트의 정의와 대수 파트의 정의는 동일하므로 따로 하지 않는다도 지수와 지수함수의 관계와 차이점이지. 즉 지수도 정의와 계산, 삼각함수도 정의와 계산이 있는데 지수함수에서는 정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정의가 지수의 정의와는 다른데 반해서 삼각함수는 하나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루뭉술하게 묶여서 머릿속에 있으면 계산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 문제를 계산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데 정의 전에 특징적인 단원이 바로 0번. 그렇죠? 정의가 1번, 계산이 2-1번, 그 다음에 그래프가 2-2번이에요. 그랬을 때 정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바로 이놈이다. 호도법과 일반각이다. 교과서에서는 넌 교과서 받았나? 출판사가 어디지? 신선한 사고. 신사고야? 신사고도 나쁘지 않은 책이에요. 너희는 다음 주인가? 너희는 받았나? 뭐 굳이 그렇게 또 지연해서 줄 건 뭐야? 딱 바로 그냥. 아무튼 들고 왔나? 다음 시간부터는 좀 들고 다니세요. 교과서를 강조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좀 확인하지 못하나? 그래서 이제 호도법과 일반각이다. 이거였죠.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를 언급한 이유는 일반각부터 먼저 하고 호도법을 나중에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강조하는 측면이 실수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제 이게 하는 역할이 이런 거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y콜 fx y라죠. y콜 2의 x승 그리고 y콜 sin x. 그래서 이제 각각 중학교 때 여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2의 뭐 3승, 여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사인 30도 이런 것들이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중학교 때 있는데 이제 여기가 중학교 때는 거듭 제곱이라 해서 자연수가 범위고 여기는 60분법이 범위다. 물론 이때도 함수는 아니에요. 둘 다 함수는 아니고 이건 중2인가? 난 예전에 중3인 줄 알았는데 중2, 이건 중3. 근데 이제 둘 다 고2 때 함수로 등장을 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됐느냐 하면 실수다. 여기도 실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실수이긴 해요. 표현법이 이렇다 이거지. 그런데 저것과 그리고 얘도 실수이긴 하지. 범위가 얘보다는 작다 이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실수 전체 그리고 이 실수가 우리가 쓰는 실수 표현 이 도자가 안 붙는 그런 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확장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호도법과 일반각이 요 역할을 한다 이거죠. 1번 호도법. 호도법은 정의를 1차 여기 다 1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니까 따로 문장으로 적진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 호, 도, 법. 이게 그냥 법은 방법이지. 호, 도. 이 도가부터 먼저 해보면 도는 뭐야? 각도다. 각도의 같은 말이 뭐야? 각의 크기다. 호는 네가 아는 호다. 그런데 이 호는 어디서 생각하냐? 얘는 이제 좀 단위원에서 생각합니다. 이게 선생 수업의 특징이죠. 교과서는 꼭 단위원을 고집하지 않아요. 반지름이 R인 거.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단위원을 고집해요.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은 선생님이 단위원을 고집을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반지름이 1, 나아가서 성분이 1이라는 상황이 실전, 뭐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등장을 하면 삼각함수가 반사적으로 떠올라야겠다. 그 문제가 비록 삼각함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닐지라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원이 있다. 각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 못하더라도 뭐 한 45점 정도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알아둡시다. 그래서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원의 생명은 뭐야? 중심. 그래서 두 점이 일치하게 시점과 중심이 일치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정도가 각의 크기인데 이때 중요한 건 이 길이가 1이다. 이었을 때 요게 각도다. 요 호의 길이가 각도다. 이런 방법이 호도법이다. 끝.
이게 정이고 이제 살짝 알아둔다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가 있니? 관계. 는 이렇게 알아둔다. 뭐 180도는 파이다. 평각해서 180도는 파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이 길이가 2파이 r에서 반띵으로 파이다. 그게 180도와 같다. 되겠어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로 한다. 즉 60도는 3분의 파이다. 그리고 45도는 4분의 파이다. 근데 45도가 180도를 4로 나눈 것이라고 바로 머릿속으로 안 떠오르면 4분의 파이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거 2개 알아두는 거고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또 강조하면 1 1은 뭐? 뭐라고? 어? 삼각함수다. 조금 전에 2를 보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1이면 쉬운 그 많은 방향의 질문 중에 네가 아는 방향이 뭐니?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 상황에서 똑같잖아. 이 많은 방대한 수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 보니 네가 생각해. 그걸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생각해. 이 발상이 중요하다. 이를 보면 삼각함수.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호도법의 정의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개념인데 개념에 관해서 한번 보자. 그게 뭐냐 하면 부채꼴이다. 부채꼴. 왜 부채꼴인가? 부채꼴이 뭘 의미하죠? 수학에서? 부채 모양의 도형인가? 그건 유치원에서고. 수학에서 부채꼴은 뭐죠?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했잖아. 그때도 부채꼴이 등장을 했어요. 뭐죠? 원의 부채꼴의 생명이 아니라 부채꼴은 수학에서 뭘 의미하죠? 왜 부채꼴이 또 나오죠? 왜 교과서에 부채꼴이 또 실려 있죠? 왜 부채꼴일까요? 왜 무슨 시사 토론할 때 왜 뭐뭐인가? 왜 AI인가? 뭐 이런 거 똑같아. 왜 부채꼴인가? 부채꼴은 원의 부분이다. 이런 수학적 의미가 있어서 원의 부분. 알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원이 있다. 이거 다 수능 관점이에요. 원의 부분이다. 그래서 원이 있다. 그럼 뭐가 등장해야 돼? 질문이 졸라 추상적이야, 그치? 원이 있다. 그 다음에 등장할 도형이 뭐야? 보조선 맞는데 직선이죠. 왜 직선이라고 얘기하느냐? 원이 뭐니까? 곡선이니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기하의 최종 목표다. 이게 최종 목표야. 그럼 이 선을 뭐라 불러? 직선은 할선과 접선. 할선이다. 할선이란 말은 뭐야? 원을 이쪽과 저쪽으로 쪼갠다. 그죠? 이런 관점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켜서 지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다룰 거니? 이쪽에 있는 얘를 어떻게 다룰 거니? 이 도형을 수학적으로 다뤄봐.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지. 원의 생명은 중심. 원이 떴다. 보조선. 이런 거죠. 그래서 원의 보조선은 세 종류.
점이 있으면 연결한다. 점은 뭐야? 교점. 그 다음에 직선이 있으면 수선을 말들인다. 다른 원이 있으면 중심끼리 연결한다. 그래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부채꼴이다. 요 놈은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 놈은 뭐죠? 뭐죠? 이게 활골 아닌가? 이건 이름이 뭐죠? 지훈이? 활골이죠? 활골이라고, 활골. 그래서 이제 원의 부분이야. 그럼 원을 쪼개면 부채꼴이 되고, 부채꼴을 다시 쪼개면 뭐가 되는 거죠? 부채꼴을 쪼개면 활골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뭐 활골과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까지 다 적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부채꼴을 다룰 때 가장 핵심은 뭐야? 이거다. 이게 지훈이가 얘기했던 거죠. 이게 뭐야? 중심각. 중심각이 뭐야? 부채꼴의 생명이다. 이게 왜 생명이니? 여기 적혀 있잖아. 원의 부분이라고. 뭔 말이니? 중심각이 뭘 말하니? 부분의 양이야. 어느 정도의 부분인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항상 부채꼴은 수학적 의미가 부분이야. 그럼 양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중요하다. 근데 부채꼴이 나오면 중심각의 크기를 생각을 한다. 그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부채꼴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죠? 호의 길이, 양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는 결론이 뭐야? L은 R 세타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니? 하면 원에 대해서 360도죠. 부채꼴은 중심각이죠. 그게 이제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제시받은 후에 비례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지. 그런데 이제 그거 안에다가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요거를 갖다가 쳐 넣으면 약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교재에서 네가 확인하시고. L은 R 세타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호도법이죠. 호도법. 뭐 호도법이냐면 R이 얼마? 1일 때. R이 1일 때 1이 되면 뭐가 돼? 호가 각도가 된다.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L이다. 맞나? 맞죠? 2분의 1 RL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대입을 하면 R제곱 세타다. 이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그 요관점. 이렇게 되면 L이 세타다. 그죠? 이게 1이면 L이 세타다. 요 관점을 적용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수학에서는 이제 1이 단위를 말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 이게 이제 좌표 위에 올라가면 단위원이 뭐가 되느냐면 중심이 원점인 경우만 단위원. 뭐 이렇게 바뀌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가잖아. 이게 저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뭐야? 1이다. 계속 1은 빨간색으로 적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입을 시키는데 주입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자. 이런 부채꼴. 얘는 원의 일부인데 어떤 원이야? 동심원.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R이라 하죠. 오케이? 그러면 포인트가 뭘까? 네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단위원. 네가 알고 있는 건 단위원인데 단위원과 일반적인 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면은 닮음이죠. 닮음. 왜 닮음이죠? 왜 닮음이죠? 왜 닮음이냐고? 얘기해봐. 요 부채꼴이랑 요 부채꼴은 왜 닮음이죠? 닮음이라면 이게 닮음 B가 되거든. 왜 닮음? 이런 게 수학계 고수들이 하는 거거든. 왜 닮음? 왜 닮음이죠? 왜 닮음이냐면 이게 닮음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뭔 말인가요? 지금 닮음의 위치로 그려져 있죠. 이게 닮음의 위치. 닮음의 위치는 뭔가요? 닮음의 중심은 뭔가요? 라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긴 초등학교도 닮음은 하지 않나? 중학교 때 닮음을 처음 배우나?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닮음을 배울 때 닮음의 위치, 닮음의 중심 이런 것들은 하는 거고 수학에 워낙 기초라서 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닮음이라고 찍으면 백과 사전 쪽이 있죠. 뭐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백과사전 쪽 하면 닮음의 위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사전에 있는 용어들이니까 확인하세요. 네가. 이건 좀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닮음의 중심이 된다. 어찌됐든 그래서 닮음이다. 닮음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당연히 닮음 B가 되는 거죠. 이 닮음 B의 정의거든. 닮음 B의 정의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대응되는 점끼리 쭉 연결을 해. 두 점은 성분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른 대응되는 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여기를 지나면 이게 닮음의 위치라고 그러고 이게 닮음의 중심이라고 그러고 닮음 B는 이것 대 이것이 아니고 이것 대 이것이 닮음 B가 되겠어. 그래서 지금 닮음 B의 정의를 닮음 B다. 지금 기하가 워낙 젬병이라 기하적인 소양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꼴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이과로 가게 되면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도형으로 제시하는 게 고난도 유형의 기본적인 유형이거든. 기본적인 유형이거든. 그래서 논증기하적인 지식을 습득 동시에 묻는 거.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과로 가는 학생은 적분에서 등비급수라고 나오고 등비급수의 활용이 프랙탈 도형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런 기초적인 걸 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세타다. 그렇죠? 이게 세타다가 호도법의 정의죠. 이 길이가 세타다. 이해 갔나? 오케이? 이 길이가 세타다. 1일 때. 그걸 호도법이란다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누가 봐도 닮은 B 1대 R을 X, 세타 대 X를 하면 뭐가 돼? R 세타다.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뭔 말이냐 하면 이거 왜 이러니?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중학교 때 한 걸 기반으로 60분법으로 애를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60분법을 180도 이퀄 파이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해주면 그러면 이게 나온다라고 했잖아.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닮음이 성립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세타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먼저 구하면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인데 r이 지금 1이잖아. 1. 그러면 파이가 이 원의 넓이잖아. 맞나?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가 원의 넓이 맞잖아. 파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비례관계죠. 넓이가 비례관계다. 그래서 2파이 S는 단위원에서는 파이 곱하기 이제 비례관계다. 그러면 중심가격끼는 2파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는 원은 한 바퀴가 2파이잖아. 분의 세타다. 그러니까 세타가 나오죠, 세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나? 2분의 세타죠,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가 나오고, 이건 여기다 R을, 1을 대입하면, 그죠? 2분의 1 L인데, L이 R 세타니까 여기 다시 1 되면 세타잖아. 이렇게 되지. 그런데 지금 이걸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걸 유도하려고 한 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비례관계로 한 거죠. 이게 비례관계. 이건 닮음과 상관없는 비례관계죠. 중심각에 대해서 비례한다. 알지? 그래서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한 거고, 그러면 닮은 비야. 넓이 비는 어떻게 되나? 단위원. 이건 단위원. 넓이 비는 닮은 비가 R이니까 R 제곱이죠. R 제곱. R 제곱이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나오는 거지.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닮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뭘 이용해서? 선생 수업에서 하는 호도법의 정의. 호도법의 정의가 뭐야?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때 호는 어떤 호를 말해? 하면 단위원의 호다. 그럼 단위원에다가 R이라고 하는 요걸 갖다 붙여놓고 닮음을 이용하면 네가 알아야 될 요놈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유도 방법 증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고난도 문제에서 생각하는 법이다. 알겠니? 고난도 문제가 네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도 문제가 이걸 이용하는 고난도 문제가 쳐 나올 거예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부채꼴에 관련된 예제 중에 의미 있는 문제라서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하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중심각의 크기. 이 문제가 너한테 부담이 된다라면 부담이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인 문제에 비해서 진술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거든.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수학에서 일정하다는 조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다음에 부채꼴이다. 부채꼴이니까 뭐 떠오르는 게 중심각. 이 생명이다. 마침 중심각을 물었네.
그런데 그 넓이가 최대다. 넓이가 최대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가는 게 정상이냐? 제대로 교육받은 학생이라면. 최대니까 뭘로 가는 거죠? 따라서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렇지.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은, 최대 최소는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로 나왔다고 가정해. 그러면 평가원에서 너한테 뭘 묻는 거냐? 제발 이런 걸 좀 잘 듣고 사고의 방향을 잘 조정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무슨 함수야? 그래서 이 함수가 뭐니? 이 함수의 정체가 뭐니? 이게 궁극적으로 라는 사고 구조. 선생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론보다 구조라는 말을 더 구조거든. 이게 함수라는 구조에 있는 거잖아. 정의, 그래프의 활용. 첫 번째가 최대최소다. 근데 최대최소가 나오면 그래프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라니까 무슨 함수야? 이게 무슨 함수죠? 2차 함수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사람은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버퍼 중이다.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하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그러니까 일정하다. 그러면 부채꼴. 아까 전에 그림을 봤죠? 그래서 생략하고 ER 더하기 L 는 K다. K는 상수다. 물론 L을 R 세타, R과 또 다른 세타. 그런데 문자가 두 개죠. 어차피. 그리고 그 넓이는 그러면 S에 대해서 묻는다. S는 뭐냐면 2분의 1 RL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이 뭘로 보이니?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다. 두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꾼다. 그래서 2분의 1 L을 넣으면 R L을 넣으면 K-2R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2분의 1 KR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 완전 제곱꼴보다는 인수분해 꼴이 더 인수분해 꼴을 해. 인수분해 꼴. 그래서 R축이다. 그러면 0. 여기가 S축이다. 그러면 0과 2분의 잠깐만 K인가 2분의 K 그죠? 여기가 2분의 K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인 거죠. 물론 여기에서 문자 설정할 때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여기다. 그럼 여기가 뭐니? R은 4분의 K일 때다. 결국 이거 묻는 거죠. 중심각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니? 이거거든. 이거는 반지름의 크기고 중심각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하는 거죠. 중심각은 L은 R 세타 2분의 1은 그러니까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게 더 단순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럼 R의 값이 나왔으니까 L도 R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따라서 K-2R 맞나? 를 R 세타다. 그래서 R은 따라서 K-2분의 R
2분의 K는 4분의 K 세타다. 계산이 졸라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는 2다. 맞나? 2 넣으면 2분의 K. 이렇게. 그래서 나왔다가 되겠어요. 이게 평가원 부분에 맞게 간 거고. 두 번째, 이게 시중에서 하는 풀이는. 그런데 이제 이거지. 이것도 내가 강조한 거거든. 뭘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뭐니? 기하다, 기하. 이제 기하니까 숨은 양수 조건. 숨은 양수 조건에 뭐가 있었지? 이제 생각하죠. 이제 이거 봐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잘 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네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능력을 키워주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항상. 뭔 말이냐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문제를 보고 이 질문을 해야 되지? 네 스스로가. 이게 적용 B지. 숨은 양수 조건은 두 개. 도형 문제와 실생활.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음수가 없다.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내가 본능적으로 여기를 지금 빼고 그렸잖아. R이 0보다 크다. 일 거 아니니. 이해 갔나? 알겠죠? 물론 L도 0보다 크니까 L도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걸 넘기면 K-2R은 0보다 크다. 따라서 R은 뭐 2분의 K보다 크다. 작다. 그죠? 2분의 K보다 작다가 나오지. 2분의 K보다 작다.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는 결국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근데 됐고, 숨은 양수 조건. 그러면 숨은 양수 조건, 양수가 있죠, 양수. 양수 조건 플러스 최대 최소다. 그러면 따라서 공식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파란색으로 적는 이유는 이제 이거는 그때 빼고는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에서 내신 용어 하는 풀이가 이것보다 훨씬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산술기하. 그렇게 본다라면 이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야? 합과 곱의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2R 플러스 L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R L이다. 결국에는 이게 최대, 잠깐만. 이게 일정하죠. 그럼 이게 2분의 1 R L이 최대다. 일때 이거는 뭐냐면 요거랑 같은 말이지. 같은 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최대일 때다. 앞에 상수만 다른 거니까. 요 놈, 요. 그러면 이게 최대는 언제니? 이거죠. 이거 드무죠. 그래서 뭐니? 2R은 L일 때다. L은 R 세타니까 이게 뭐야? 세타다. 이렇게도 나오죠. 이해 갔나? 그런데 어느 쪽 풀이든 선생님이 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왜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1학년 때 지겹도록 강조받은 거예요. 산술평균을 해서 내가 하는 게 뭐야? 두 가지. 표지판 그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지 못 알아본다. 그 표지판 두 개가 뭐야? 양수조건, 역수조건. 이 문제는 문제 진술이 양수조건을 숨겨놓은 도형 문제다. 근데 최대 최소다. 따라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생각한다. 이런 발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토가 나올 정도로 많이 했던 거죠. 너는 이쪽으로 했니? 잘했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